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입니다. 오늘은 제5강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보시죠. 항등식은 등식에서 나왔고요. 항등식과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이 식이 항등식인지 아니면 방정식인지 구분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차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항등식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편할 겁니다. 항등식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방정식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항등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봤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전개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전개 형태에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식이지만 형태 자체가 조금 다른 식이 됐죠? 이러한 식을 보고 저희는 항등식이다. 한마디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정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들에 대해서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x값에 관계 없이 성립하는 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x값에도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반면 방정식은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봤던 2x는 4다 라는 형식에서 양변에 2를 나누어 x는 2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은 x값이 수많은 값들 중에서 등식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의미하는 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x값을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등한 식인 과정에 대한 거라면 방정식은 결과에 대한 거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얘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보고 항등식이다. 한마디로 과정에 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식을 조금 변형했더니 우측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3에 x 플러스 3에 인수가 잡혀 있는 게 전개를 하게 되면 3x 플러스 9다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방정식이란 건 그럼 무엇이냐? 방정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의 특정한 값이에요. 특정한 값. 모든 x값이 아니라 수많은 x값들 중에서 성립하는 그때의 결과값을 구해달라라는 게 방정식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얘들을 싹 다 이항할 수 있겠죠. 왜요? 얘들 좌측식은 2차식입니다. 하지만 우측식은 1차식이기 때문에 좌측식과 우측식이 완전 동일한 식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이항하게 돼서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7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봤던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결과값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방정식과 항등식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 나옵니다. 항등식에 대한 성질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측식을 보게 되면 1차 개수가 0이겠죠. 맞죠? 하지만 좌측식에서는 AX라는 1차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X 앞의 개수가 0이어야지 만족하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걸로 보게 되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와 같아지는 항등식이라도 한다면 좌측의 X 앞의 개수와 우측의 X 앞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며 상수항 또한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A와 C가 똑같고 B와 D가 같다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항등식에 대한 용어가 어떤 식으로 풀이가 해석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항등식을 나타낸 말에서는 모든 의미의 항상 뭐뭐 값에 관계없이 뭐뭐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아까 그랬죠? 항등식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해야 돼요. x 값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립을 하는 식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모든 x 값을 전부 다 대입해 뒀대요.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식 자체가 항등식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all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all이라는 개념이 쓰여 있으면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의미의 항상 뭐뭐 값에 관계없이 뭐뭐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라고 얘기 나오면 항등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되고요. 그 중에 뭐뭐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항등식을 풀어가는 요소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뭐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 수치를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특정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식과 우측식에 대해서 상수항이나 각자의 차수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 개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개수비교법이라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장에 봐서 얘들이 어떤 식이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개수비교법을 보게 되면 항등식의 양변의 개수를 직접 비교할 수 있죠. 얘들에 대해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차수 앞에 있는 개수가 완전 동일해야 됩니다.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완전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수를 비교하자라고 해서 개수비교법이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치대입법은 x값이 어떤 값을 넣던 간에 항상 성립하니까 직접적으로 수치를 대입해보자 라고 해서 수치대입법이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식이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할 거다. 특정한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그러면 얘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총 2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뭐 값에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 성립하는 식이니까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봤으면 우리는 첫 번째로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완전 동일한 식이라는 걸 항상 맨 처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중에서 얘들 방법 중에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식 자체가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5라는 식은 ax에 x-1에 더하기 b에 x-1에 x-2에 더하기 cx에 x-2다 라고 적혀있죠. 그럼 요 중에서 좌변식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변식 자체도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들을 전부 다 전개를 시켜서 직접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2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고 상수항의 개수가 5라는 걸 쓰기에는 식 자체가 너무 길게 되면서 복잡해진다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했을 때는 얘들에서는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치대입법을 채택하는 거죠. 수치대입법은 직접적인 수치를 넣어야 되니까 얘들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20초 정도 고민을 하고 대입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x에서 x-1, x-1에서 x-2, x에서 x-2가 보이면 얘들이 0이 되는 x가 0을 넣거나 혹은 1을 넣거나 혹은 2를 넣게 되면 각각 개수들이 0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0과 1과 2를 대입했을 때 가장 편하겠다라는 기준점이 서게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0을 넣게 된다면 얘와 얘가 각각 0 곱하기 a, 0 곱하기 c가 되면서 0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0을 넣던 얘가 2b라는 숫자 자체가 좌측식의 5를 만족하게 되면서 b라는 숫자는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얘와 얘의 개수가 각각 0이 됐죠. 그래서 얘에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c라는 거는 1을 넣었던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나오므로 c가 1이다 라고 해서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를 넣게 되면 b와 c의 개수가 각각 0이 되니까 a의 개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2a는 2 곱하기 4니까 8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5다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얘를 쭉 다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서 각각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a에서 빼기 b에다가 플러스 c를 하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5에 플러스 1만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들이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정답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까지 마무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시죠. 이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고요. 얘들에 대해서 x 플러스 3에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f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에 플러스 b에 대한 이런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죠.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항등식 조건 나오면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는 거 이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얘들로 파생되었던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중 어떤 게 편할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실제로 개수를 비교하자니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 fx가.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을 쓸 수가 없고 수치대입법으로 이용한 x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혹은 x제곱이 3이 되는 수를 넣게 된다면 fx 값에 관계없이 각각 좌변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된다면 81에 마이너스 9a에 플러스 b라는 숫자가 0이고요. x제곱이 3이 된다면 대입하게 되면 9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의 숫자를 빼주게 되면 72는 빼기 6a가 0이 되고요. 따라서 a가 1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밑에 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b라는 숫자는 27이 되면서 a와 b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심화가 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얘들이 맨 처음에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거, 얘를 이용할 줄 안다면 좌변식에서 고정되어 있던 1차의 개수가 1이고 2차의 개수가 1이면서 둘이가 곱해지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x3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측식에서 고정되어 있던 1x4승이라는 걸 보게 되면 fx가 몇 차여야지 최고차항 개수가 4차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의 식이 개수가 x 더하기 알파로서 개수가 1이면서 나머지 상수항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하니까 차수에 대한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사이에 숨어있는 0x3승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x3승이니 얘들에서 x3승의 개수는 x제곱과 각각 좌측과 우측에 있는 1차 개수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 상수항을 선택하면 되겠죠. 해서 얘가 0x3승이란 거는 3을 선택했을 때 x제곱이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선택된다면 x3승이 되겠죠? 3x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x가 선택된다면 여기서는 x제곱이 선택되고요. 다시 또 어떤 게 선택되죠? 알파가 선택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x3승이 나오죠? 따라서 더하기 알파 x3승이다 해서 각각 개수를 비교할 수 있죠.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게 된다면 이 식에 의해서 0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알파와 같으니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fx식 자체가 x 마이너스
3이니 여기 있던 식에 쏙 대입하게 되면 합차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x제곱의 마이너스 9에 x제곱 마이너스 3은 x4승의 마이너스 ax제곱의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주면 x4승의 마이너스 12x 제곱의 플러스 27이 되면서 a의 개수가 12고 b의 개수가 27이다 라고 해서 아까 대입했던 수치 대입법의 형식과 같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결국에 항등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항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얘들 값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좌측에 있던 식과 우측에 있던 식이 각각 개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방법과 특정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다. 왜? 모든 x값에 성립하니까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같아지는 함수다.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 할 거는 어떤 거다? 항등식이 나왔다.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였습니다.